오늘은 2022년 1월 16일 토요일 날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수업에 코로나 양성 반응 학생이 나와가지고 조금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그 관련 학생들 다 검사 받았는데 모두 다 음성으로 확인됐어요. 그래도 다들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들어간 상태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풀리는데, 저는 이제 부스트샷 3차를 맞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 된다 그래서 뭐 사람들 많은 곳에는 가지 않지만 뭐 일상적으로 학원 수업도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셔서 지금 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 뭐 부스트샷 때문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방역 패스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서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부작용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한 방향에서 맞다 안 맞다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 맞아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뭐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맞고 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도적으로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방역 패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매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가끔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한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99년도에 처음 중초교사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죠? 가끔 이제 내가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설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관적인 평가라든지 주위에서, 또는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내가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고 좋은 교사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올 때, 그 친구들이 잊지 않고 문자 보낼 때, 내가 그래도 우리 이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뭐 나쁜 선생님은 아니었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제자들한테 전해졌구나라는 걸 그럴 때 많이 느껴요. 실질적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제자들 교육 강의할 때도, 너희들이 교사로 나가서 다음에 내가 정말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지, 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너에게 안부 문자를 묻거나 아니면 너를 찾아오거나 그럴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너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지만, 어떤 교사들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그에 비한다 그러면, 저는 자체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교사가 돼야 되겠다, 좋은 지도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제 목요일이구나.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미얀마 제자들이 왔었어요. 노아, 모세, 찬찬이가 왔었는데, 스포츠 강사로 광남초등학교 갔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거든요. 2003년도에.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얼굴 시커먼 친구들이, 콜리 구질구질한 친구들이 운동장에 있어서 만났는데, 그때 뭐 영어밖에, 한국말 잘 못해서 띄엄띄엄 만나서 이제 농구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국 친구들 제가 소개시켜줘서 농구 배우면서 한국말도 늘고, 그런 친구들 데리고 또 전국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참 인연이 깊어요, 그 친구들이랑. 부모님들도 이제 아버님이 또 수영학교의 목사님이신데, 어머님도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분 같다.
뭐 아주 과찬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좀 애들에게 애착을 좀 가지고 지도를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데 이놈들이 이제 첫째 노아는 부산대학교 지금 석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세도 역시 부산대학교 들어갔고, 찬찬이가 요번에 작년에 미얀마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내전 때문에 찬찬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그 졸업장이 없다 보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래서 내전 때문에 서류가 안 나오다가 잘못하면 미얀마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어제 그날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졸업장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6월, 올 6월이죠. 올 6월에 또 부산대학교 뭐 신방과 들어가고 싶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 너무 뿌듯했었어요. 삼형제 다 이제 부산대학교, 저하고 이제 동문이거든요. 뭐 그랬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설득해서 그 부경대 간다는 거를, 아니다 부산대 꼭 와야 된다고,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부산에서는 국립대로 오면 부산대가 제일 높은데 그 정도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아이들을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부산대학교 지금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좀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 왜냐면 노아도 모세도 그때 자기 소개서를 한국말을 잘 못 적어서, 저는 이 친구들이랑 벌써 지내온 지가 10년이 다 돼가니까는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약간 좀 유추를 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봐라. 그럼 제가 워드를 쳐주고,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이걸 제출해서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보시면 반드시 내가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도와줬다라고 꼭 얘기를 해라. 거짓말 하지 말고. 근데 다행히 좀 좋았었어요. 워낙 성실하고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애들이 마음도 곱고 신앙심도 깊고 하여튼 착해요. 전부 다 각자 또 달란트가, 재능이 다 달라서 또 재미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선물도 이제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희 학원에서도 뭐 강사 생활도 하고 했었는데 제자들이지만 참 부럽고, 그리고 좀 많이 배우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랑 뭐 고깃집 가서 고기도 엄청 먹고 2차로 저희 집에 와서 둘이 4명이서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뭐 되게 힘들으시지 않냐고, 제 사정을 잘 아니까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떤 걸 좀 바라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참 많이 던지거든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그때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기라서, 저는 이제 꿈을 이뤘다기보단 어느 정도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그 다음에 직업도 가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살지? 왜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확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을 상당히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사는 게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아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 제 가정사도 있고 제 개인적인 어떤 일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아픔들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가올 날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랫동안 못 내리고 있다가 요번에 그 제자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대답이 그 질문의 50%는 답을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찾은 것 같아요. 그 찾은 것도 2020년도에 찾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스트레스 내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집안에 어떤 대소사도 있고 가정사도 있을 때마다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 그게 저한테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 만나고 술 한잔 먹으면은 되게 힘든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친구가 너는 참 만날 때마다 참 힘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스치는 생각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뭔가 진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으면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스트레스 내성이 제로가 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나만 이렇지, 이런 불평불만이 되게 많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실수를 내가 용납을 못하고 나를 되게 괴롭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뭔가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와닿은 깨달음이, 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못했지, 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지.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롭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면 또 내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교묘하게 받아들이거나 뭐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다가 누가 클락션을 빡 물렸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 착각을 했던 경우, 그때는 입에서 막 욕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빵 그러면 아이고 놀래라, 그래 당신이 많이 바쁜 게 있는 먼저 가세요, 이럴 수 있는 여유라든지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포지티브 띵이라는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 긍정의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깨달음 오기까지가 참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게 이제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제가 강의도 한 4년 5년 6년, 올해 6년째인가 했는데 2020년대 기점으로 해서 그 깨달음을 딱 받고 난 뒤부터 강의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되게 제가 부드러워졌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되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학생들한테 전달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뭐 학생들이 교수님처럼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교수 평가에도 제가 봤었는데, 되게 저한테는 과분한 칭찬도 해줬었는데 되게 고마웠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모난 돌이었구나.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모난 돌이 아니라 모난 돌에서 깎여서 지금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한테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평불만과 그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는 다시 빼쪽빼쪽한 그런 돌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 2020년도에 그 깨달음을 딱 받고 난 뒤부터 다시 나를 깎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들어줘야 되겠다, 안아줘야 되겠다, 다독거려줘야 되겠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하겠지, 저런 위로가, 이런 생각들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모난 각져 있는 돌 모서리를 계속 이렇게 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하고 나니까 그 모세가 노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래 나도 그래서 느낀다고. 내가 이런 깨달음 받고 난 뒤부터는 긍정적인 생각을 책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깨닫고 난 뒤에 내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스스로가 자꾸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가 자꾸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런 말이다. 당신 좀 달라졌다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좀 달라진 것 같다.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결국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은 이게 아니었을까? 그때 이제 깨달음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게 하나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남은 시간, 이제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 근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쎄요, 넌지시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그러면 남북 통일되고 되면 북한에 가서 아이들 좀 지도하고 싶다. 봉사활동으로 체육 수업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내가 살기 바빠서 그런 생각을 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모르겠어요. 노아나 모세나 찬찬은 아무래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들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님도 그렇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아버지도 사실 제 어려웠을 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 나머지 50%의 대답을 그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나 이거였나라고 탁 떠올랐던 게 지금 미얀마가 내전으로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얀마 한번 갔다 왔는데 노아야, 만약에 미얀마 사태가 좀 안정이 되고 미얀마에서 다시 이제 교육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 날은 항상 교육을 우선시하거든요. 그래 이걸 뭐라 표현하지?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고 싶다. 봉사활동하면서. 근데 미얀마도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가 내 입에 툭 튀어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미얀마가 좀 안정이 되고 미얀마에서 내 존재가 좀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 가서 아이들 제가 잘하는 건 체육활동이고 지도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아이들 지도하면서 좀 살아가고 싶다. 이런 대답이 쭉 나왔더라. 이게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툭 튀어나왔던 대답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집에 보내고 집에서 혼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난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쩌보면 해답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반토막이 나와버렸어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최대한 버텼는데 올해 2022년도 들면서 학원이 이제 이러다가 문을 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데 근데 큰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럼 또 다른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초등학교 방과 후 관련 서류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2군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 경력으로 보면 떨어질 서류들은 아닌데 물론 이제 하나는 제가 알고 이제 서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알고 이제 넣었던 서류라서 큰 개의치 않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아니라 저쪽에서 이제 행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그랬던 건데 되게 뭐 화도 나고 하지만 이거조차도 어쩌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더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다 대답을 받았으니까는 내 나름대로는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또 수업 들어가야 되네.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니까는.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